자신이 조사하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둔 전남경찰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화가 풍성한 가을 축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행사도 이어져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농어촌 의석수 감축을 부추기는 선거구 획정안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가 없어지고 나주가 무안 신안과 묶일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소비시장에서는 시니어 파워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신모 경위를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담당인 신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경위와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순천의 한 모텔로 들어갔고 4시간 반 뒤인 새벽 5시 20분 A씨는 모텔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 가기 2시간 전쯤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긴급 체포해서 사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읽어봅니다. A씨는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지난달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신경위에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신경위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신고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을 축제들이 지역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예울마루에선 다양한 전시와 공연도 펼쳐집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나간민속 문화축제. 이번 축제는 나간군악 12마당과 다양한 전통 체험 행사, 나간읍성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올린 나간 팔진미 비빔밥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과 제1호 국가정원, 문화의 거리에서 세 권역으로 나누어 펼쳐집니다. 맛있는 정원 춤추는 갈대라는 주제로 갈대와 음악, 음식이 어우러진 생태 관광 축제로 거듭납니다. 전년도와 차별화된 컨셉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합주 합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양에선 천하일미 마로 화족으로 불리는 광양 불고기 먹거리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8일부터 4일간 서천변에서 열리는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는 맛에 가을꽃 코스모스를 더했습니다. 가을 공연도 잇따라 마련됩니다. 각시탈과 타짜, 식객을 그린 허영만 화백의 40년 만화 인생을 조명한 작품전이 고향엔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울마루에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명성황후 뮤지컬을 시작으로 흉과 공감을 담은 장미여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국민 뮤지컬인 명성황후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2015년도가 광복 70주년이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17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정원에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연간 16만 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을 오는 2018년까지 33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화 여행 상품 출시 등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가 밀집 지역에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와 농수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남 명품관을 조성하고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2,700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의석수 감축 움직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현관 의장 등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기준을 인구로만 삼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의석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나주 화순 선거구가 없어지고 나주가 무한 신안과 묶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에서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학교 앞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고동네 할머니. 지난 3월부터 시청의 스쿨존 교통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갖게 된 할머니는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 줘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운동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 노인들의 바람입니다. 해마다 전남에서 만들어지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2만여 개. 하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젊어갖고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 없어 일자리가. 취업 창업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는 노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시니어 클럽이 4곳뿐으로 4년 동안 시니어 인턴십 고용은 7.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의지들을 받아들여서 2018년까지 전 시군에서 1개소씩 운영이 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적으로도 부족하지만 1시간에 5천 원 정도의 임시 일용직에 머무는 일자리의 질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 역시 10년 전인 지난 2004년 14.9%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소비시장에서 시니어 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력도 차츰 뒷받침되고 있어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시장의 큰 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진행 중인 광주의 한 백화점. 아웃도어 용품 판매장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줄지어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은퇴자들에게 등산이나 산책은 대중적인 레저 활동입니다. 등산 갈 때는 첫째는 옷도 옷이지만 바지하고 운동화는 제대로 챙겨 신고 다녀야 되니까. 전부 다 지금은 옷을 다 깨끗이 입고 다녀 등산하는 거예요. 여행업계에서는 5, 60대가 큰 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방학 성수기를 제외하면 이들이 여행사의 주요 고객입니다. 이제 그 정도 연령대이시면은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도 거의 이제 학교 졸업하고 거의 직장인 정도 되시고 하시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피부 미용이나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시니어 파워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36%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도 커져서 60세 이상의 지출액이 214조 원으로 전체 지출의 25%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일 정도로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고 노후 준비가 늘어날수록 시니어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조경수 분재전시회가 오늘부터 10일간 열립니다. 이번 분재전시회는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한국분재협회 순천시 지부 회원들이 키운 소나무와 야생화 등 다양한 형태의 분재작품 120여 점을 전시합니다. 순천시는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의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희귀 철쭉 분재 전시회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분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5일자로 김수현 맑은물 관리센터 소장과 박정숙 민원복지국장 등 4급과 5급 승진 각각 5명, 전보 58명, 신규 공무원 79명을 임용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제1호 지정이 순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관련 부서를 조정하고 4급 공무원 공로연수 후속 인사로 부서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공무원 79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해 오는 5일 가족이 참석한 임용식을 갖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광양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모 경위와 김모 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양경찰서와 여수경찰서 소속의 또 다른 경찰관 2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들에게 파면과 1계급 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광양항의 낙포부두 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열린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광양항 낙포부두가 여수산단 석유화학 제품 등 화물 처리를 위해 1974년 건설돼 운영 중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한계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낙포부두가 황산 등의 위험 화물 취급으로 사고 위험이 커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항만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 리뉴얼 사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항 낙포부두는 외항선 화물이 전체 화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원자재와 생산 제품 수출입 부두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간 2천여 척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572만 톤 규모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장을 되살리기 위한 인공어초 조성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인공어초 조성 사업을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500억 원 규모를 쓰지 못하는 등 예산과 사업 지역이 겹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사업 주체들 간의 사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17년 개관하는 고흥 덤벙분청 문화관이 종합역사문화센터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물 기증 기탁 운동으로 지금까지 887점의 유물이 기증 기탁됐으며 이 가운데는 인화 분청사기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신규 문화재 발굴과 지속적인 유물 기증 기탁으로 덤벙분청 문화관을 분청사기는 물론 문화 역사문화관, 설화문학, 향토사료까지 전시하는 종합역사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창조경제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GS그룹 계열사를 활용한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 창조경제센터는 최근 GS그룹 관계자와 협력 강화 워크숍을 갖고 GS홈쇼핑과 GS리테일 등 그룹 유통망을 활용해 센터 입주기업의 제품 판매와 마케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S칼텍스와 농수산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도 참여해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과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도 통합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민선 6기 2차년도 출범을 맞아 행정자치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 보강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향상 조정과 산정 결과의 공개 의무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가 에콰도르 만타시와 오는 7일 우호 교류 의향도시 협약을 체결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에콰도르의 만타시와 우호 교류 의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무역 투자 활성화,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합니다.